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어제 1월 반등장 이후 처음으로 21선이 깨졌었던 코스피였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그 21선, 2000선을 회복시켰습니다. 물론 유가도 상승세가 조금 주춤해서 많이 투자 심리를 좀 도움을 줬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주택 지표도 좋았었지만 시장의 가장 큰 상승 원동력은 LP달 파산 보호 신청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10거래일 만에 돌아온 기관, 특별히 그 가운데 투신권의 순매수가 대부분이었다는 게 아주 주요했는데요. 종가 집계상 기관은 2천억 넘게나 순매수 해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상승폭은 다소 적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데 기관의 특별한 러브콜을 받았던 IT와 조선주가 더불어 올랐습니다. 각각 종목별 상승폭은 어떠했는지 먼저 시황센터 가서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글로벌 화학재가 엇갈린 상황에서도 국내 시장 꿋꿋하게 상승폭을 밝혔는데요. 2월 28일 화요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유가 시장 꿋꿋하게 상승폭을 밝혔는데요. 그 상승폭은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오늘 장 초반 2000선 회복하는 듯 싶었는데요. 곧바로 지수 내주면서 오늘 오후 내내 1990선을 맴돌았었죠. 하지만 막판 기관의 힘이 돋보였습니다. 오늘 2000선 안착에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전거래일보다 2003포인트 오늘 마감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10거래일 만에 시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관 2천억 원 넘게 사주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죠.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강보합으로 출발한 지수는 540선 안착을 유도하면서 꾸준히 상승폭을 밝혔는데요. 오늘 540선에 역시 안착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2.01포인트 상승한 540.35포인트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38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지켰는데요. 개인이 71억 원, 기관이 113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 흐름 살펴볼까요? 오늘 환율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또 유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에 하루 만에 하락했는데요. 그 하락폭 막판에 더 키운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4원 60전 하락한 1124원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 상승하면서 오늘 118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LG화학은 1.54% 상승하면서 오늘 39만 5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은 5.38% 강세 보이면서 오늘 33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6.8% 급등했고요. 삼성생명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한국전력은 1.38% 밀려났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증권사의 호평에 힘입어서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5.6% 오르면서 8,68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서울반도체도 1.98% 강세 보였고요. 반면에 다음은 2.4%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 4.16% 밀려나면서 96,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젠맥스는 방면에 13% 급등하면서 오늘 41,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엘피다 효과가 대단했는데요.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일본의 엘피다가 전날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대표 수혜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주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118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9개월 만에 장중 주가 3만 원을 돌파한 하이닉스는 오늘 29,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1.4% 강세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상승세 돋보인 휴먼텍 코리아 역시 강세 보였고요. 하나마이크론도 0.42% 강보합권, 그리고 STS 반도체도 3.72% 강세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SK텔레콤과 SK 역시 오늘 자회사인 하이닉스가 엘피다 효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SK는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4.76% 상승한 16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텔레콤도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2.51% 강세 보이면서 14만 3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조선주가 오판 개선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조선주 수주 호재 안고 출항했는데요. 현대중공업 5.38% 상승했고요. 삼성중공업도 6.69% 급등하면서 오늘 39,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8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항공주 역시 상승했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면서 주가 상승 주도했는데요. 오늘 3.2% 상승하면서 51,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4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2.25% 오르면서 7,26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테마주들이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에 동반 상승했는데요. 오늘 젠백스 13.44% 급등하면서 4만 100원에, 이노셀도 9.5% 급등하면서 1,09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아미로노직스도 8.23% 급등했네요. SK증권이 SK네트워크스의 보유지분 연내 매각 보도에 오늘 급등했습니다. SK증권은요 4.33% 오르면서 1,44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하락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케미칼 살펴볼게요. 하나케미칼이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에 이틀째 하락했는데요. 오늘 3.15% 밀려나면서 27,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마트와 유진기업이 CEO 리스크에 오늘 이틀째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먼저 하이마트 살펴볼까요? 10.58% 급락하면서 오늘 57,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유진기업 역시 이틀째 급락했는데 10.28% 밀려나면서 4,45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파산보호 신청을 한 엘피다가 일본의 기업이죠. 일본 니케이는 장중에 1% 넘는 낙폭까지 키웠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승 전환해서 플러스로 끝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의도 쪽 시각 확인해 볼게요.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21선 2천선 깨져서 조정이 이제 시작되나 우려했었는데 오늘 반등 나와서 다행이네요. 예, 장중 내내 지지로한 흐름 좀 이어갔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2,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12포인트 상승해서 2,003포인트에서 이제 끝이 났는데요. 전일 글로벌 증시 별다른 방향성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어제 우리 시장의 하락폭이 컸던 점, 또 그리고 그 우려가 지속되었던 유가와 엔화 그 환율의 방향성이 좀 바뀌었던 점이 오늘 좀 그 증시에 좀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세와 3개월 내 최대 규모로 유입되었던 투신권의 매수세도 시장 상승에 기여하는 모습이었고요. 약세 흐름을 이어가던 엔화 환율은 이틀째 좀 탄력이 좀 약화되면서 엔달러 환율의 경우 80엔선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110달러 부근까지 또 그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제 1%가량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지금 전자거래에서도 107달러 선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일단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그 외국인이 그 선물을 대규모 순매수한 부분, 그리고 투신권이 1,800억가량 주식을 매수한 부분이 지금 눈에 띄는데요. 그 외국인 같은 경우 주식은 1,000억 정도 그 매도를 했지만은 선물 같은 경우는 6,600계약가량 그 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에 일조를 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몰려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과 경계심이 좀 동시에 반영되는 모습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기관도 좀 컴백을 한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관이 오늘 엘피다의 뉴스가 나온 날이 아니더라도 사줄 것인지 기대도 좀 되는데요. 3월 전망을 미리 해주신다면요? 예, 주가가 지금 2,000선을 중심으로 좀 등락을 좀 오랫동안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가와 환율, 최근엔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의 그 비밀을 제공한 것으로 좀 보였는데요. 결국은 기술적 부담,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기관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과정에서 좀 기관 조정 성격의 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술적 부담 그리고 또 차익률 소화 과정 지나고 나서는 금주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에 따라서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아무런 상승 흐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3월 초까지 좀 살펴볼 이벤트들이 좀 많습니다. 먼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과 관련한 네덜란드와 핀란드의 의회 표결이 또 내일 계획되어 있고요. 부결 시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 독일에서부터 봤던 것처럼 일단 이 부분들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또 내일은 또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장기 대출 프로그램 역시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시행되었었던 4,900억 규모의 상응하는 비슷한 규모 혹은 또 이를 상회하는 대출이 시행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추가로 유동성을 좀 공급해준다는 측면에서 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3월 1일하고 또 2일에는 유럽에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특별한 결론이 좀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구제기금 증액에 관련한 논의가 일단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대치가 낮은 만큼 좀 일단 독일의 태도, 반대 의사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 독일의 태도가 바뀔 경우에는 의외로 또 시장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후 3월 3일부터 14일까지는 중국에서 양회가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3일에는 정치협상회의, 또 5일에는 전국 인민대표회의가 개막되는데요. 특히 전인대의 경우 주요 정책을 최종 공식 확정하는 정치 일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관심이 필요하겠는데, 일단 지난 12월 열렸던 중앙정책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신중한 통화정책이 좀 언급된 상태고요. 일단 통화정책의 경우 긴축에서 중립으로 일단은 한 단계 완화된 가운데 일단은 이제 내수 관련한 부양책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 시장에 좀 기대에 좀 계속 좀 커지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3월 증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난 2개월 동안 이제 지속된 랠리로 인해서 좀 탄력은 둔화되겠지만은 일단 좀 이렇게 완만한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측면에서도 유동성 장세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 증시의 경우 아직까지 좀 낮은 수준의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 보유를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정책 공조 이 부분에 따라서 유동성 확대까지도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조정은 주식 비중 확대에 좀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3월 코스피는 1930포인트에서 2100선까지 일단 레인지를 좀 정해놓고 시장 대응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전망까지 아주 변수들 잘 전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스튜디오에 직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더 깊이 있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의 최용욱 대리님 그리고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의 주대영 대리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이 준비해 오신 이슈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내일장 이슈 크게 5가지나 되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급등했습니다. 엘피다 효과였는데 이제는 단기적으로 8대인지 점검해 보고요. 두 번째, 현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있나요? 주도하는 종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0일 만에 컴백한 기관, 오늘 뭘 샀을까요? 그 리스트 보여드리겠고요. 네 번째로 중국 양회 앞두고 있는데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수혜주 발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가에 웃는 셰일가스, 조선주의 돛달까라는 부분인데요. 조선주 그리고 셰일가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120만 원, 하이닉스도 종가상 조금 아쉽지만 거의 3만 원 안팎까지 들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엘피다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부 파신 개인분들도 계실까요? 최영욱 대리님, 오늘 특히나 하이닉스 관련해서 문의가 많지는 않았나요? 네. 팔까요? 뭐 이런. 오늘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전 9시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세 나왔을 때는 조금 갈피가 안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 이제 수급이 이제 잠정 집계가 나오면서 점점 더 확실해지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됐는데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엘피다 파산보 신청 얘기는 어느 정도 오늘 하루 종일 이슈였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흐름은 아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엘피다가 파산하면 정말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게 이제 좀 더 중요한데요. 네. 1차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강한 모멘텀 갖고 갑니다. 오늘 주가 흐름만 봐도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일단은 한국 시장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엘피다가 지금 파산보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쪽으로 합병이 돼서 시장에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그 어떤 신뢰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물량들이 다른 쪽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그 물량들은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부문이 뭐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을 갖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엘피다 이슈만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단연 첫 번째 수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밖에 뭐 반도체 팹리스라든가 오늘 그 코스닥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그래도 저는 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는 하이닉스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갭 상승하면서 지금 그동안 뭐 박스권으로 인식되었던 28,900원대 강하게 상승하면서 올라왔는데 장 초반엔 조금 밀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지만 중반 넘어가면서는 이제 뭐 안정적으로 지금 29,000원대 후반 오늘은 3만원 안착을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할 줄 알았는데 장 끝에 조금 밀려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29,850원 오늘 종가 기준 그리고 오늘 장중 고가 기준 31,000 이제 3150원이죠. 이 근처 이 사이에서는 뭐 잡아보셔도 괜찮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점선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천정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합니다. 지금 전고가, 최고가는 37,000원인데 최소한 한 34,000~35,000원대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는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수급입니다. 수급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기관 350만 주 이상 굉장히 강력하게 700만 주 정도 샀는데 오늘 개인들 너무 많이 물량을 내줬다, 아쉽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며칠 동안 하이닉스가 지금 정고점 트라이를 계속 하지 않을까 3만원 안착에 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제 쉽게 외국인 기관들한테 물량 내주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보셨잖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고 기관들 다 가져가고 정작 맞네요. 개인들은 뭐 수익도 많이 실현을 못했는데 네. 하이닉스는 반드시 뭐 그런 차원에서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뭐 신규 매수로 보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정이 열렸다 하이닉스 꼭 쥐고 있어야 된다. 물량 뺏기지 말자. 35,000원까지 우리 최영욱 대리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요, 이 엘피다 파산 이후에 물론 이제 디램 가격이 오르는 걸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뭐 하이닉스 이미 좀 많이 올라서 주가 급등에 따른 부담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얘기를 들으면 수급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 진짜 하이닉스, 삼성전자 추가 상승할까요? 예, 일단 저도 이제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하죠. 반사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반사 이익은 말 그대로 이제 반사 이익이기 때문에 그게 실적 개선으로 이제 전이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영욱 대리님께서 워낙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갖고요. 저는 간단하게 또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에서 10조 원대의 그 규모의 추가 양적 완화를 실시했죠. 그 덕분에 이제 일본 엔화가 약세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 친구들이 이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점이죠. 뭉칫돈이 어딘가에서 또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다못해 엔캐리가 다시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도 일단 뭐 이익이 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방어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가 조금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일 뭐 시황을 한 줄 시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뭐 삼성전자 120만 원, 하이닉스 3만 원, 그리고 코스피 2000선 저항에 부딪혀 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일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3만 원 돌파 못한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 역시 뭐 아까 전에 말씀해드렸다시피 뭐 기관과 외인들 쌍끌이 매수 그리고 개인들이 뭐 700만 주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 유예 보이고 저는 3만 원에 한 10% 정도 프리미엄 얹어서 한 3만 3천 원 정도까지는 단타적인 입장에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대용 대리님은 단기적으로 하이닉스 33,000원까지 가능, 최영욱 대리님은 35,000원까지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도 하이닉스 가능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꼭 쥐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현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글쎄요. 저는 이 답을 모르겠지만은 OCI를 포함한 화학주나 자동차주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주대용 대리님 맞습니다. 답을 알고 계시죠? 예, 일단 저는 요번 흐름을 3월 동시 만기까지 본 그냥 전형적인 웹도덕 장세 연출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어쩔 수 없이 큰 파생 시장에서 주식들이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추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서 대밀리지 않은 건 분명 삼성전자가 약 10%까지 반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좀 차트를 좀 돌려보면서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그림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2000선 위에서 약 10%가량 올라오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보시다시피 지금 1월부터 꾸준히 지금 추세 상승선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수혜주로서 최대 수혜주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돈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를 떠받치기 오히려 실적 개선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몰리지 않았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돌려보면 이제 LG그룹주가 상승 그 랠리의 최대 수혜주였습니다. 이때 1월부터 2월까지 있었던 상승의 최대 수혜주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빠르게 밴드를 설정하고서 일단 무너져서 61선까지 내려가면서 오히려 이 매기세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하고 LG전자 이렇게 보시면 둘 다 이제 61선까지 또 단기적인 급락이 들어온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매도 주체로 이제 기관들이 등장했다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LG화학입니다. 전일 급락이 나왔죠. 그 밴드를 이탈하면서 LG모그룹의 그림을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LG그룹주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LG이노텍도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중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이격 좁히기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LG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LG모그룹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보실 종목이 이제 STX인데요. 이 STX도 요번 상승 파동 랠리의 최대 수혜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서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1선까지도 한번 열려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단기 하락 추세가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제 STX 메탈하고 STX 엔진 이쪽으로는 또 흐름이 또 양호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이제 조선해양까지 양호합니다. 그런데 페노션이 조금 이제 들쭉날쭉한 게 시세주고 고점권에서 재료 노출과 함께 이제 하락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로 뺏긴 매기세들이 이런 종목군들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실적 개선은 좀 힘들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락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6% 하락하고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 근데 아래쪽 61선이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볼 때 아시아나가 먼저 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원이라는 그 심리적인 지지 라인에서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들어왔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역시 61선에서 반등 들어온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OCI 같은 이제 시세를 주도하고서 횡보하고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자꾸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모습. 그렇게 좋은 모습은 제가 아니라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OCI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뭐 현대차저 거의 뭐 지금 또 왕따 당하고 있는데 61선 깨면서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들 나오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거의 현대차 상병을 많이 들고 계세요. 그래갖고 조금 안 좋다라는 모습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좀 큰 그림으로 보시면 60주선. 제가 늘 말씀드리는 60주선. 1년 평균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기관이나 외인 매도 주체가 한번 나오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완성차보다는 이제 현대모비스죠. 오늘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 나왔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우선 가고 나서 이제 그게 완성차로 전이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좀 빨리 돌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어디선가는 깎아먹는 지수를 누군가는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일처럼 뭐 LP다 파산 보호 신청 뭐 이런 게 나오니까 호재가 그냥 바로 부각되면서 하이닉스 뭐 6%대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될 거냐 하시면
일단 상승 추세 종목군들과 하락 추세 종목군들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기관 쪽에 랠리 들어온 종목도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뭐 곧바로 이어가 보죠. 이슈 세 번째, 10거래일 만에 컴백한 기관 뭘 담았나? 지금 특별히 투신권이 뭘 담았나 보니까 빅3 조선주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이렇게 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제일 제가 말씀드리기 쉬운 거 종목군들 고른 것 같아요. 일단 정배열에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업황 종목군들로 다 공통점이 61선 위에서 시세 내기 가장 좋은 종목군들만 땡겨놨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금일 120만 원을 돌파해서 시세 주도 종목이 됐다면 금일 지수 상승을 모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빅3 종목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매기세가 좀 떨어졌을 텐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수혜주로서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 주체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성중공업도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1월과 2월 달에 상승 랠리 이후 1월 달 모멘텀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3일 동안 기관이 사주면서 거의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금일 5%대 상승하면서 기관 주도 종목이죠. 지금 대우조선 같은 경우 금일 뭐 거의 탑픽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아주 강한 흐름, 이런 종목들은 그냥 아침 시가부터 그냥 따라 붙어야 되죠. 저도 아침에 원고를 쓰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장후반으로 갈수록 매기세가 계속 붙는 게 이거 한번 붙으면 그렇게 쉽게 꺼지진 않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기관들이 살까? 근데 내일 또 이제 뭐 윈도우 드레싱도 어느 정도 예상한 그런 흐름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히려 크게 튀어오르지 못한 부분은 내일 분명히 그 수혜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한 2020선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맞추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금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던 기관들, 그리고 외인들이 물량만 조금 덜 팔아준다면 오히려 지수가 한층 레벨업 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하고 이제 네페스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거의 쌍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외인 기관들이 합작해서 해주는 종목군들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조금 좋게 보는 뭐 거의 뭐 펀더멘탈 수준에서 지금 좋다고 보니까 지금 기관들이 사주는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만기 영향 하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흐름은 아니고 내일까지 한번 기관에 대해서 기관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보시면 수익률 맞추기 위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종목이라서 만기 쪽 그런 지수 흐름의 연동은 잘 안 되니까요. 한번 보시면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끝까지 가서 또 오늘도 뭐 이제 3만 원이라는 심리적인 저항 라인에 부닥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하이닉스랑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왜 이렇게 사나 보시면 단순합니다. 기관들은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되고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군들로 매수 주체로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종목 아침에 못 따라붙으면 못 사는 건지 내일 또 오르면 시초가에 사도 되는 건지 아까 보여진 종목들. 네. 지금 시초가 위에서는 무조건 매수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이라는 가격 저항에 지금 하이닉스하고 태광이 걸렸는데요. 네. 분명 내일 아침 시초가 3만 원 이상 시작되고 한번 살짝 깰 겁니다. 그럼 그때 뭐 29,000원 후반대에서는 분할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시세 탄력이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태광 하이닉스 내일 시초가에서 3만 원 밑에 강력 매수 의견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슈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중국 양회 앞두고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그래요, 종목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 양회 앞두고는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종목은 많이 나열만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뭐 3월 3일, 5일에 양회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시장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 얘기가 말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은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 수급 동향해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들 워낙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중국에 수출 안 하는 대기업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 관련주들은 뭐 어떻게든 끼워 맞추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작은 종목들부터 시작하면 뭐 락앤락이라든지 베이직하우스 또 화장품 쪽에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유통 관련 옷쇼핑이라든지 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호텔 신라 뭐 파라다이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일단은 먼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락앤락이라든지 베이직하우스 뭐 낙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손실을 많이 보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중국 올해는 지금 이제 내수 부양 특히 이번 양회에서는 좀 부양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지금 일단은 너무 섣부르게 뭐 락앤락 이런 종목들 손절하려고 마음 먹으셨더라도 그때까지만 좀 참아 보셨다가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호텔 신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추세가 2009년부터 지금 2년간 거의 예. 3년 가까이 형성이 됐습니다. 3년 넘게 지금 강한 추세가 형성이 됐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뭐 흔들리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 계속해서 뭐 명품 샵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끌고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는 건설 경기 부양에 관한 얘기도 조금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양회 관련 전후해서 지금 건설주들도 조만간 탄력 한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조선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건설주라든가 그 밖에 내수 소비재 관련주들은 섣부르게 이제 교차 매매 하지 마시고 이때까지는 끌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신규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고 계신 분들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료 나오는 거 결과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양회 관련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대처법 들어봤고 마지막 이슈입니다. 고유가에 웃는 셰일가스, 조선주의 도탈가. 조선주 오늘 기관 사조사가 올랐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이 셰일가스라는 게 뭡니까? 우리 조선주하고도 뭐 깊은 관련이 있나 봐요. 예, 일단 셰일가스 같은 경우 이제 최용 대리님 이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 지금 금일 원유 생산용 해양 플랫폼 수주했다는 소식. 그래서 이제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수주 소식, 뭐 처음이란다는 항상 뭐 설레이게 하죠. 그런데 지금 기대감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항상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안고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기관들이 사줘서 수급이 개선되니까 금일 거의 탑픽 종목으로 올라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최용 대리님께 셰일가스 뭔지 좀 여쭤볼까요? 예, 일단은 뭐 메탄가스의 일종인데요. 뭐 천연가스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분이기는 한데 매장량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그 경제성 문제가 조금 불거져 나와서 개발이 좀 더뎌진 문제가 있었고요. 또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최근에 어떤 고유가 흐름이라든지 또 시추 기술력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지금 뭐 약 한 2, 3주, 한 달 전부터 미국 쪽에서 계속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있죠. 미국 쪽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에까지 나선다. 아시아 쪽으로도 많이 수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 관련해서 LNG가 또 수출 본격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 LNG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 3사 같은 경우가 완전히 꽉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전자의 삼성전자와 같은 흐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의 어떤 수주 뉴스와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고유가 하면 대체에너지 아닙니까? 뭐 LNG도 될 수 있고 태양광도 될 수 있고 풍력도 될 수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조선도 하고 있으니까 또 조선주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현대중공업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좀 단타 위주로 보실 분들은 이제 대우조선 같은 경우 지금 수급세가 굉장히 강하고 이제 오늘 수주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대우조선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이 휴스틸이라든가 우림기계 같은 종목이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이 많이 됐어요. 지금 2월이죠. 2월 초부터 지금 뭐 상한가도 한번 나왔었고요. 네. 계속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 좀 무거운 쪽으로 이런 종목들은 아직 낙폭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조선주 쪽으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멘텀
그리고 조선주 계속 홀딩 앤 바이 전략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카본 같은 종목 정말 신고가네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오히려 탑픽일 수 있다. 우리 최영욱 대리님의 조선주 관련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최영욱 대리님부터 내일장 전략 확인해 봅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이 시장을 끌어올릴까요? 또 시장 갈 수 있을런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샀던 종목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자원 관련주 중에 현대상사 매수를 좀 했고요. 또 IT, 하이닉스 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코리아 서키트도 매수를 좀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매수한 종목들 딱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IT, 그리고 고유가에 적합한 종목, 그리고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뭐 양회도 앞두고 있고 지금 유가가 높고 뭐 IT에 주목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는 단연 IT에 가장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유가는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950에서 1960포인트 근처로 지금 강하게 상승 탄력 갖고 왔는데 이제는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드린 부분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연결해둔 라인인데 이 정도 라인까지는 밀릴 가능성 충분히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65포인트 정도인데요. 오늘 반등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반등에 그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상승폭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유동성, 특히나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1월, 2월 워낙 강력하게 들어와서 분기당 매수할 수 있는 거의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국면으로 조금 약간은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뭐 고유가에 적합한 또 IT 종목 중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또 대형주보다는 어느 정도 중소형주의 흐름이 좋을 거라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장 한 가지 꼭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2000선 넘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 환도 환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관 매도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투신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권 매도가 나오는 종목이 있고 매수가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투신권 매도 최근 한 1, 2주일 사이에 매도보다는 투신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편입을 하시면 뭐 괜찮은 수익률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주요 일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수요일에 그 윈도우 8 그 컨슈머 프리뷰 버전 공개 예정인데요. 그 IT 소프트웨어 관련주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에는 또 요새 총선 앞두고 있는데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조금 조용한데 지금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반등에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인지 그래요. 정말 내 종목이 제발 기관 투신권의 매도 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건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내일장 전략은요? 예, 지금 뭐 3주째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밴드 하단은 제가 제시해드린 1980선이고요. 밴드 상단은 이제 2050선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월 만기 지수가 2014였으니까요. 그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태광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3만 원 가격 저항이 맞춰져 있는데요.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3만 원 살짝 밀릴 때에는 사둬서 한 10% 정도 수익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내일장 한 종목만 관심 종목으로 꼽아달라고 지금부터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 직접 매매하신 최영욱 대리님의 아까 세 종목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가요?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 세 종목 다 오늘 사자마자 올라서 기분이 좀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느 종목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저는 투자 권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조금 무거운 현대상사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종합상사 기업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공업 쪽으로 넘어가면서 뭐 범현대그룹 기업들의 측면 지원도 굉장히 강한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박스권을 어느 정도 지금 한 28,000원, 7,000원대 후반에서 지금 계속 전고점이라기보다 이제 저항선 트라이를 못 하다가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한 방에 올라와 버렸는데 거래량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어떤 흐름 중에서 가장 탄력 있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 이제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요. 수급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2000선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큰 종목들 대형주 한번 열어보십시오. 투신권 매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반대로 지금 최근 5일 연속 지금 그리고 2월 21일 제한 그리고 2월 17일 중순부터 계속 투신권 매수 들어오고 기금도 들어오고 지금 기관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차원에서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요. 지금 매수가는 오늘 28,800원에 끝났는데 28,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뭐 매수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지금 전고점까지는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32,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 직접 매매까지 하셨다는 최영욱 대리님 관심 종목은 현대상사였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이 내일 아침에 뭐 태광, 하이닉스 사라는 건 번외 얘기였을 것 같고요. 역시 뭐 직접 매매하신 종목 오늘 들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전문가인 것 같아요. 항상 오늘 직접 뭐 매매하셨는데요? 뭐 리스트라도 저는 좀. 일단 저는 그렇게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은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게요. 일단 단기적인 흐름, 기관들은 항상 뭐 매수 주체로 등장해서 그게 이제 시세를 조정하는 그런 흐름은 잘 안 보입니다. 외인들이 오히려 시세 흐름을 잘 조정하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좋아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제가 이 포트폴리오의 그 성격을 워낙에 이제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뭐 40대에서 60대 분들이 이제 전화 주문까지 넣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예. 안정적인 종목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조금 이상한 흐름이 가는데요.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사설이 길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순당을 갖고 나왔습니다. 뭐 전통주의 그 제조업체로서 국내 최대 제조업체인데요. 일단 막걸리 열풍으로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됐다가 그 모멘텀, 이렇다 할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길게 볼 종목은 아니고요. EPS를 봤을 때도 약 뭐 EPS가 804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격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늘 말씀드리죠. 차트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61선 위에서 이렇게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군들로 인해서 접근해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주봉에서 그 장기간에 있던 그 횡보 구간을 탈피하는 흐름들이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가격은 내일 아침 시초가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가격은요, 지금 내일 8,500원 일단 뽑아놨는데요. 그 부분은 내일 시초가니까요. 한번 예상하고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표가는 거의 10,000원 부근까지 아주 길게 볼 종목은 아니지만 수급이 좋다. 국순당이 우리 주대영 대리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이 앞서 먼저 현대상사 아까 관심 종목을 언급하신 우리 최영욱 대리님의 기존 포트를 좀 보면요. 아이고 종목으로 그냥 꽉 채워져 있네요. 현대제철, LG화학, 삼성테크윈 그리고 한진해운도 있고 태웅, 테라세미콘, NC소프트까지 종목 모두 6개, 7개였던 것 같죠? 예, 그래서 저희가 두 판 나뉘어서 확인하겠습니다. 효자 노릇했던 현대제철, LG화학이 아찔했었죠. 오늘 다행히 반등했고요. 그래도 역시 수익률은 20% 안팎이네요. 삼성테크윈이 오히려 지금 1등이에요. 수익률. 거의 목표가까지 근접하는 모습. 테라세미콘도 추세 괜찮고 NC소프트가 약간 아쉽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더 남아있는 것을 아는데요. 예, 한진해운이 그래도 뭐 유가 때문에 좀 고생하다가 오늘 다시 올라왔죠. 태웅이 최근에 편입됐는데 아직은 수익권이 아닌데요. 모두 보유 의견이시군요. AS 해주시죠.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새로 현대상사를 편입을 할까, 기준 종목, 포트 교체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홀딩 전략으로 가기로 했고요. 일단 최근 장세의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는 어떤 올라가는 추세의 흐름이 변하지 않았다. 뭐 꺾이지 않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마음고생을 조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40만 원 안착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40만 원, 41만 원, 42만 원에서도 아마 지금 최근에 개인들 많이 잡으셨을 텐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40만 원 밑에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40만 원 밑에서 형성이 됐는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제가 제시해드린 이 갭 상승했던 국면을 조금 채워놓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IT 하는데 그 배터리, 그 디스플레이 패널 크기가 점점 넓어지면 그 배터리 용량도 점점 중요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 오히려 조금 더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테크윈 같은 경우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도 참 긴가민가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수급이 굉장히 개선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들고 가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한 종목 더
현대제철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다 털어버릴까 고민을 했는데 10만 원 밑에까지 이제 11만 원 밑으로 이제 밀리는 흐름 보이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뭐 다행이네요. 다시 한번 또 안심시켜주는 국면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쪽 특히 이제 뭐 환율 흐름이라든가 이런 흐름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 다시 이어가고 있고 또 중국향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지금 좋은 흐름 이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홀딩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주대용 대리님 포트를 한번 보면서 AS 받아볼까요? 자, 주대용 대리님은 삼성, 서울반도체, 그리고 하림, 현진소재, 현금 40%였습니다. 종목 세 가지로 조금 심플했네요. 자, 서울반도체 결국, 주가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익 실현 사인 내신 것 같고, 그래도 10% 이상 수익이 지금 난 상황이네요. 현진소재, 하림은 보유 의견, 하림 역시, 61선 이후 수급 개선 딱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전략이. 일단 서울 반도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급락을 하면서 순이익 68% 급감이라고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닝 쇼크 종목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한 20% 이상 상회했는데 부담 없이 그냥 잘라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하는 걸로 하고요. 하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61선 위에서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군들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2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 드렸는데요. 일단 1차 목표가 그 정도 수준 하시면 될 것 같고 2차로는 7,000원을 상회하는 흐름까지도 지금은 예상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림의 종가가 오늘 5,400원 정도인데 7,000원까지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우리 최 대리님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상사가 또다시 들어가게 되나요? 현대상사는 포트에는 없군요. 이렇게 해서 종목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됩니다. 아까 관심 종목으로만 현대상사 언급을 해주셨죠. 기존 포트 그대로인데요. 현대제철 손절가가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음을 제가 대신 좀 알려드릴게요. LG화학도 중장기적으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고 했고 삼성테크윈도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끌고 갑니다. 65,000원 목표가 보고 계시고 두 종목 모두 괜찮습니다. 모든 종목 다 홀딩 의견으로 AS 받아왔고요. 이번에는 주대용 대리님 포트입니다. 오늘 국순당에 새롭게 들어가고 서울반도체는 12% 정도 수익 보고 일단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 밖에 하림과 나머지 종목인 현진소재 모두 다 보유 의견인데요. 하림은 1차 목표가 6,200원, 2차 목표가는 7,000원까지 언급하셨습니다. 국순당 내 시초가 편입 한 달 정도 짧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욱 대리, 주대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종목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기관 컴백에 2천 회복했는데요. 내일 설마 기관이 하루 만에 돌아서진 않겠죠? 네, 오늘 밤 뉴욕장 잘 보시고 전 내일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